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벌어진 실화입니다. 66세 아파트 경비원 민철수 씨의 이야기죠. 혹시 여러분도 아파트에 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경비실을 지나치면서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한 번이라도 자세히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런 평범한 경비실에서 일어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새벽 5시 30분,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 아파트 단지. 민철수 씨는 어김없이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기를. 66세의 나이에도 그는 매일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생계를 위해 시작한 경비원 일이 벌써 10년째였죠. 경비실은 그의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12개의 CCTV 모니터가 깜빡이고 각종 전화기와 무전기들이 놓여 있었죠. 그리고 구석에는 그가 아침 식사 대신 먹을 김밥 한 줄이 있었습니다. 아침은 늘 거르고 이것도 사치지 뭐. 부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살게 된 민 씨에게는 하루 한 끼도 부담이었습니다. 월급 150만 원으로는 집세와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했거든요. 아침 6시가 되자 출근하는 주민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민 씨는 지나가는 모든 주민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10년간 한결같았죠. 하지만 모든 주민이 그의 인사를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7시, 경비실 앞으로 익숙한 실루엣이 다가왔습니다. 아파트 주민 김모 씨였죠. 키 180cm의 건장한 체격. 언제나 인상을 찌푸리고 다니는 그는 경비실에서는 이미 유명한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저 사람이 온다. 민 씨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김모 씨를 볼 때마다 늘 그랬죠. 10년간 경비원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주민은 처음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경비실 앞을 지나면서 민 씨를 째려봤습니다. 마치 너 따위가 감이라는 눈빛이었죠. 안녕하세요. 민 씨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지만 김모 씨는 콧방귀도 뀌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민철수 씨의 인생은 참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30년간 다닌 중소기업에서 정년 퇴직했을 때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였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직 일할 수 있으니까. 자식들에게는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은 시집가서 자기 살기도 바쁘고 아들은 취업 준비로 여념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3년 전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보, 미안해. 가난하게 살게 해서. 무슨 소리야. 당신만 있으면 돼. 아내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로 집까지 팔아야 했죠. 그렇게 시작한 경비원 생활.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저씨, 이 일 힘들어요. 주민들이 만만하게 봐서. 먼저 들어온 선배 경비원이 조언했습니다. 특히 김모 씨 조심하세요. 그 사람은 경비원을 사람 취급 안 해요. 그때부터 민 씨의 조심스러운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김모 씨와 마주쳐도 인사만 하고 지나갔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작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경비실입니다. 아, 경비원 아저씨? 위층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내려와요. 좀 어떻게 해주세요. 605동 아래층 주민의 신고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위층은 바로 김모 씨가 사는 곳이었죠. 민 씨는 고민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기엔 부담스럽고,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파트 방송이었습니다. 605동 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이웃 건강을 해치고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지킬 것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른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재앙의 시작이었죠. 방송이 끝나고 10분도 안 되어 김모 씨가 경비실로 달려왔습니다. 야, 경비원. 김모 씨의 목소리가 경비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민 씨가 조심스럽게 일어섰습니다. 방금 그 방송 누가 했어? 아, 그게 경비원 주제에 충고를 한다고? 김모 씨가 경비실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민 씨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주민 신고가 있어서. 신고? 누가 신고했어? 이름 대봐.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뭐?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김모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 씨보다 20살이나 어렸지만 마치 자신이 갑인 것처럼 행동했죠. 죄송합니다. 하지만 신고자 신상은 야, 이 늙은이야. 갑자기 김모 씨가 민 씨의 가슴팍을 밀었습니다. 66세의 몸으로는 버틸 수 없었죠. 아, 민 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부터 함부로 방송하지 마. 알겠어? 김모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민 씨의 일상이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김모 씨는 술에 취할 때마다 경비실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야, 경비원, 나가라.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네가 여기 있으면 기분 나빠. 특히 김모 씨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민 씨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키도 작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너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나한테 충고해? 신체적 특징까지 조롱했습니다. 민 씨는 키가 165cm로 평균보다 작은 편이었거든요. 경비실에 설치된 CCTV에 김모 씨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만 보여도 민 씨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또 뭔 일이 생길까? 김모 씨의 갑질은 민 씨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작년 11월 새로 들어온 경비원 이모 씨도 피해를 당했습니다. 아, 이 씨가 경비실에서 CC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김모 씨가 들어와 가슴팍을 발로 찼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경비는 안 하고. 아, 아픈데요. 아프면 일을 왜 해? 그만둬. 이 씨는 그 자리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갈비뼈에 금이 갔거든요. 그 장면을 목격한 또 다른 경비원 박모 씨는 그날 바로 사표를 썼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저런 사람한테 언제까지 당하고 살 수는 없어요. 한 달 만에 2명의 경비원이 그만뒀습니다. 김모 씨는 이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민경비원, 왜 너는 안 나가? 다른 놈들은 다 나갔는데? 저놈들처럼 도망가지 그래. 민 씨를 조롱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 씨는 왜 참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66세의 나이에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더군다나 학력도 고졸이 전부였죠. 아버지, 그냥 그만두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딸이 가끔 이렇게 말했지만 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무슨 소리야. 아들은 아직 취업도 못한 상황이었고 딸은 시댁 눈치 보느라 바빴습니다. 150만 원이라도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다른 곳에서 66세를 고용해줄 곳은 없었습니다. 이 일마저 잃으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참았습니다. 김모 씨의 모든 갑질을. 그리고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인 12일 오전, 김모 씨가 또다시 경비실에 나타났습니다. 야, 경비원. 네? 왜 CCTV만 보고 있어? 민 씨는 당황했습니다. CCTV 모니터링이 경비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이것도 임무입니다. 임무? 네가 무슨 임무야? 김모 씨가 비웃었습니다. 경비원 주제의 임무라니? 웃기지도 않네. 민 씨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대답하면 더 큰 화를 낼 게 뻔했거든요. 내일 봐라. 아직 안 끝났어. 김모 씨가 나가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민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일 뭔 일이 생기는 거지? 하지만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모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내일 봐라.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이제 임하기 시작됩니다. 66세 경비원 민철수 씨에게 벌어질 충격적인 사건들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운명의 2월 13일 새벽, 민철수 씨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도 김모 씨가 나타나 위협을 가했거든요. 또 그 꿈이야. 손에 식은땀이 가득했습니다. 요즘 들어 밤마다 이런 악몽에 시달렸죠. 벌써 출근 시간이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루라도 빠지면 월급에서 까이거든요. 오전 7시. 평소와 같이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간 민 씨. 간단한 아침 대용으로 김밥 한 줄을 꺼내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인생 최악의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굴욕. 오전 8시 30분. 갑자기 경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뭔가 달랐죠.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사악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야, 경비원. 네. 무슨 일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김모 씨가 들고 있던 봉지에서 질퍽한 무언가를 꺼내 민 씨의 얼굴에 비벼댔습니다. 뭐야 이게? 끔찍한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 씨가 입에 있던 김밥을 뱉어내며 손으로 얼굴을 닦았을 때 손에 묻어난 것은 인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 씨는 역겨움에 구역질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은 처음이었죠. 하하, 어때? 맛있지? 김모 씨가 악마 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경비원 주제에 나한테 훈계질을 했으니까. 이게 내 수준에 맞는 대접이야. 민 씨는 화장실로 뛰어가 얼굴을 씻었습니다. 하지만 악취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여보세요, 112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민 씨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어디 계신 분이 신고하셨나요? 저입니다. 민 씨가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아파트 주민이 저한테 인분을 발라서. 경찰관들이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이런 사건은 처음 접해보는 것 같았죠. 가해자는 어디 있습니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라서 바로 체포하기는 어렵고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증거였습니다. CCTV는 있었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죠. 일단 신고 접수는 해드릴게요. 피해자 진술서 작성해 주시고. 경찰이 돌아간 후 민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온몸에서 아직도 악취가 났죠.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30분 후 김모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검은 봉지를 들고 있었죠. 야, 경비원. 경찰 불렀다며. 제발 그만해주세요. 민 씨가 애원했지만 어신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많은 양의 인분을 민 씨에게 던졌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눈 것이다. 맛이 어떠냐? 김모 씨가 광기 어린 웃음을 지으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민 씨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적 충격이 극에 달했죠. 다음에는 칼이다. 그 전에 나가라. 이 더러운 늙은이야. 김모 씨는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진짜로 찔러버릴 거야. 알겠어? 민 씨는 공포에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민 씨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짐승한테도 이러지 않는다.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
66년을 살면서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민 씨는 경비실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몸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 않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때 지나가던 다른 주민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냄새지? 경비실에서 냄새 나는데? 경비원이 뭘 한 거 아니야? 오히려 민 씨가 비난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경비원들도 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 아저씨, 미안해요. 우리도 살아야 해서. 김모 씨한테 잘못 보이면 우리도 당할까봐. 모두가 자신의 안전만 생각했습니다. 김모 씨의 갑질이 워낙 유명해서 누구도 그에게 맞서려 하지 않았죠. 심지어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관리소장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참으세요. 김모 씨는 관리비도 꼬박꼬박 내고 집값도 비싼 곳에 살아서. 하지만 너무 심합니다. 경비원은 대체할 수 있지만 좋은 주민은 구하기 어려워요. 결국 민 씨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직도 냄새가. 민 씨는 계속 자신의 몸에서 악취가 난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았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초기 증상 같네요. 입원하셔야겠어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병실에서도 민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악몽 속에서 계속 김모 씨가 나타났거든요. 다음에는 칼이다. 나가라. 더러운 늙은이. 김모 씨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 병원에 계신다고요? 딸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가볼까요? 안 돼. 너도 바쁜데 뭘. 민 씨는 끝까지 자식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딸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었구나. 우리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딸도 도울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댁 눈치도 보여야 하고 아이들 키우기도 바빴거든요. 3일 후 민 씨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일터로 돌아가야 했죠. 다시 저 지옥으로. 경비실에 들어서는 순간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리고 김모 씨는 민 씨가 돌아온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오, 경비원이 돌아왔네. 병원 맛은 어땠어? 민 씨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아직도 안 나갔네. 끈질기긴. 제발 그만해주세요. 그만하라고. 네가 나한테 명령해? 김모 씨가 경비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다음에는 진짜 칼로 찔러버린다. 알겠어? 민 씨는 공포에 떨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민이 김모 씨 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 사람 김모 씨 정말 너무해요. 경비원 아저씨한테 왜 저래? 인분을 발랐다고요? 세상에. 일부 주민들은 김모 씨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증언해 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당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관리소장님, 이런 일까지 일어났는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주민이 항의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김모 씨는 우리 아파트의 VIP 주민이에요. VIP라고 해서 이런 일까지 용납해야 하나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보겠어요. 하지만 관리소장의 조심스러운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민 씨에게 이런 말을 했죠. 민 씨, 그냥 참으세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김모 씨가 이사 간다는 소문이 있어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하지만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민 씨의 정신 상태는 날로 악화되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낮에는 김모 씨가 나타날까봐 전전긍긍했죠.
이제 정말 못 살겠다.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절망적인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왜 이래요? 아니다, 괜찮다. 정말 무슨 일 있으시는 거 아니에요? 순간 민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괜찮다고 했잖아. 결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2월 25일 김모 씨가 또다시 경비실에 나타났습니다. 야, 경비원. 네. 아직도 여기 있네. 내가 나가라고 했잖아. 저도 살아야 해서 살아야 한다고. 내 같은 늙은이가 뭐라고 살아? 그냥 죽어버려. 그 순간 무언가가 민 씨 안에서 꿈틀거렸습니다. 66년간 참고 살아온 인생.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계였습니다. 그냥 죽어버리라고. 민 씨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 죽어버리라고. 내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 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죠.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그래, 쓸모없는. 김모 씨의 말이 끝나기 전에 민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66년간 쌓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 씨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알겠습니다. 김모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뭔 소리야? 하지만 민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 씨는 특별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66세 아파트 경비원인데 법적 자문을 받고 싶어서요. 무슨 일이시죠? 민 씨는 차근차근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아, 그런 일이. 충분히 고소 가능한 사안입니다. 정말인가요? 네, 모독죄, 폭행죄, 협박죄. 여러 가지로 처벌 가능합니다. 민 씨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걱정 마세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을 수 있어요. 그날 밤 민 씨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더 이상 김모 씨가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제 그만이다. 66년간 참고 살아온 인생.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비실로 향하는 민 씨의 걸음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과연 66세 경비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김모 씨는 자신의 악행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대한 통쾌한 일침이 가해질까요? 여러분, 이제 산막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반전이 펼쳐집니다. 66세 민철수 씨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고 김모 씨와 그를 방관했던 모든 이들이 받게 될 응징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한 사람의 반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산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산막입니다. 66세 민철수 씨가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갑질 문화에 어떤 통쾌한 일침을 가할지 지켜봐 주세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모르셨던 민철수 씨의 진짜 정체를 공개해야겠습니다. 사실 민철수 씨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다닌 중소기업이라고 했던 곳,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IT 보안회사였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철수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민 씨는 30년간
국가기밀과 대기업의 보안을 담당하는 화이트 해커였습니다. 정부기관과 대기업의 시스템 보안을 책임지는 그야말로 사이버 보안계의 전설이었죠. 민 팀장님이 없으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이 뚫려요. 그분은 정말 천재세요. 하지만 그는 평생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습니다. 보안상 이유도 있었고 무엇보다 겸손한 성격 때문이었죠. 심지어 가족들도 그가 단순한 회사원인 줄만 알았습니다. 2월 26일 새벽, 민 씨는 집에서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써보는군. 녹슨 칼도 한 번 갈면 다시 예리해집니다. 민 씨의 해킹 실력도 마찬가지였죠. 클릭, 클릭, 클릭. 몇 시간 후, 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모 씨, 이제 내 진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사실 김모 씨도 단순한 아파트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견 건설회사의 부장이었고 아파트에서는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라고 허세를 부리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민 씨가 해킹으로 파헤친 김모 씨의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횡령, 세금 포탈, 불법 도급. 김모 씨는 회사 돈을 빼돌려 주식 투자를 했다가 수억 원의 손실을 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회사 계좌에서 3억이 빠져있네. 부하 직원들 월급도 떼어먹고 세무서에 신고 안 한 수입이 이렇게나 많아? 민 씨는 김모 씨의 모든 범죄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2월 27일 오전, 민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특별한 것들이 놓여 있었죠. USB 하나, 복사된 서류 뭉치, 그리고 녹음기. 오늘이 마지막이다. 예상대로 오전 9시 김모 씨가 나타났습니다. 야, 경비원. 아직도 여기 있네? 네, 있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 씨의 목소리가 침착했습니다. 오늘은 뭔가 다르네. 포기했어? 네, 포기했습니다. 김모 씨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할 걸 그랬어. 내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모 씨. 아니, 김땡땡 부장님? 민 씨가 김모 씨의 실명을 불렀습니다. 뭐라고? 건설 재무부장 김 부장님 맞죠? 김모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가 어떻게 그걸? 3억 2천만 원. 회사 계좌에서 빼돌린 금액이죠. 민 씨가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김모 씨의 모든 범죄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죠. 이게 뭐야? 부장님의 지난 2년간 횡령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건 탈세 증거, 이건 부하 직원 임금 체불 증거. 김모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보았습니다. 너가 어떻게 이런 걸? 30년간 IT 보안 전문가로 일했거든요. 해킹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그 순간 권력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건 불법이야. 개인정보 해킹은 범죄라고. 김모 씨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범죄라고요? 그럼 부장님이 저한테 한 일은 뭐죠? 민 씨가 녹음기를 켰습니다. 다음에는 칼이다. 그 전에 나가라. 그냥 죽어버려. 내 같은 쓸모없는 늙은이는 막걸리를 마시고 눈 것이다. 맛이 어떠냐? 김모 씨 자신의 목소리가 경비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모독죄, 협박죄, 폭행죄. 부장님이 저지른 범죄들이죠. 민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부장님 회사에서도 이 일을 모르더라고요. 최후의 일격. 클라이맥스 음악. 민 씨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건설 김 사장님? 저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뭐 하는 거야? 김모 씨가 소리쳤습니다. 네, 김 부장님 관련해서 꼭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 너머로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이 뭘 했다고요?
횡령과 세금 포탈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같이 가려고 하는데 회사에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전화 끊기는 소리. 김모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제발. 갑자기 김모 씨가 민 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30분 전까지만 해도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모독했던 그 입으로 오후 2시 경찰이 김모 씨를 연행해 갔습니다. 김 씨 횡령 혐의와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김모 씨가 울부짖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경비원 아저씨 정말 대단하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그제야 사람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민 씨,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네요. 관리소장이 갑자기 존댓말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 보안 컨설팅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IT 전문가시라니. 우리 아파트에 이런 인재가 있었다니. 하지만 민 씨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로 그만두겠습니다. 네? 왜요? 이제 김모 씨도 없는데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과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날 저녁 민 씨에게 놀라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철수 팀장님, 저 보안회사 대표 김땡땡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팀장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저희 회사에서 일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이버 보안 고문직입니다. 주 3일 출근, 연봉 8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민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66세에 연봉 8천만 원? 팀장님 같은 실력자를 놓칠 수는 없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아버지가 IT 전문가셨다고요? 딸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년간 숨기고 살았구나. 미안하다. 보안상 말할 수 없었어. 그럼 경비원 일은 왜 하신 거예요?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었어. 그리고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더 잘해드렸어야 하는데. 아니다.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 민 씨의 이야기는 곧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66세 아파트 경비원, 알고 보니 사이버 보안 전문가. 갑질 주민 완벽하게 응징한 숨은 고수. 나이는 숫자일 뿐. 중장년층에게 희망을 준 역전 스토리. 인터넷에는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사이다다. 어르신 너무 멋있어요. 나이 든다고 무시하는 사회가 잘못된 거죠. 김모 씨 같은 갑질러들 다 이렇게 혼내주세요. 김모 씨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 횡령 혐의로 실형 선고, 아파트도 경매로 넘어가고. 제발,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법정에서 민 씨에게 애원했지만 민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66년 동안 남을 괴롭힌 적이 없습니다. 부장님도 그렇게 사셨어야죠. 갑질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일하는 민 씨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 고문님, 이번 보안 시스템 정말 완벽해요. 30년 경력이 다르시네요. 동료들의 존경을 받으며 일하는 민 씨. 더 이상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됐죠.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이제야 진짜 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됐어. 앞으로는 힘든 일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그럴게. 이제는 혼자 견디지 않을 거야. 민 씨의 이야기는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살 권리가 있어. 나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각지에서 갑질 신고가 급증했고 아파트 관리 규정도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민 씨 한 사람의 용기가 사회를 바꾼 것입니다. 1년 후 민 씨는 이제 사이버 보안계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중장년층 재취업의 성공 모델, 나이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든 영웅. 하지만 민 씨가 가장 뿌듯해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민철수님께, 저는 다른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님의 이야기를 보고 용기를 얻어 갑질하는 주민을 신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0세 택시기사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일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수많은 감사 편지들이 민 씨에게 도착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낸 거구나. 민 씨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민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66세 경비원에서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돌아간 그의 여정.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 갑질과 차별에 맞서는 용기가 세상을 바꾼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민철수 씨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66세에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민철수 씨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는 민철수 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때문에,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 말이죠. 하지만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드렸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저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도 꼭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리고 싶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민철수 씨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다면 꼭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인생에서 진정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